무당은 아니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다.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통은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 많이 그러고 잠이 깊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자는 그터가 기가 강할 때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일부러 사람에게 그런 노름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매우 드문 경우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강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쉽게 풀리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가위에 들기 찰나에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일어나서 찬바람을 쐬던지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천장 보고 대자로 주무시지 말고요. 배에다가 손 올려두지 마시고 가슴에 손 올려두고 주무시던가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귀신의 심성을 말하자면 어린애 같은 짓궂음 정도라고 했었죠.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는 걸 착각하듯이 그쪽에서도 우리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까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고 마주쳤을 때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위 눌렸을 때 그 장면이에요.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헛개비예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부러 무섭게 치장한 그런 귀신들. 100의 99는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도 있죠.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그쪽은 더 호기심 가져서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웬만한 기세로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귀신은 살아생전에 세상에 집착이 많아서 이승을 떠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산 사람과 자기가 서로 의식한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분신사바 같은 장난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론지 귀신과 인연이 생기면 참으로 불행해요.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귀신은 정말 어린애처럼 들러붙을 테니까요. 한번 들러붙으면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귀신이 화들짝 놀라 꼬리를 내리고 떨어질 때까지 호통을 쳐야 돼요. 귀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떨쳐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한약방에서 파는 안식형이란 걸 사서 집안 곳곳에 피워놓으면 귀신 쫓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체이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만 종합하자면 유체이탈 시에 혼이 빠져나가고 난 뒤 남은 몸에 다른 귀신이 와서 점거해내지 않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서 이승을 떠돌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하시고자 한다면 전 그 꿈 알리렵니다. 유체이탈이란 혼이 유체를 빠져나온다는 뜻이고요. 유체란 유령의 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몸입니다. 어디선가 굉장히 흥미있게 기획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로 행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다가가 할 만한 스포츠 같은 것의 성질이 아니에요. 유체로부터 빠져나온 영혼은 저승의 세계를 다니게 돼요. 뭐 별다른 게 있을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과 똑같은 세계이고요. 다만 에네르기가 결여된 세상이며 어두운 음의 세상이에요. 당연히 귀신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세계라면 무언가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수단적인 목적으로도 유체 이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는데요. 어차피 유체 이탈에서 자기 의도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10수년간 해왔다는 사람들도 미증유 그런 경지에 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호기심이라면 일찍이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보아요. 귀접이란 건 귀신과 교접, 즉 성교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면 한 가지는 귀신은 본능만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이성이 없어요. 당신이 벌거벗고 자면 그쪽에서도 벌거벗은 차로 나타날 텐데 그럼 처녀 귀신들이 가만히 둘까요? 여자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과연 총각 귀신들이 가만히 둘까요? 서로 하려고 아기다툼이 날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꿨다면 실제로 지난밤에 귀신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꿈에서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아요. 그러길 바라지 마세요. 분명히 그러면서 자신의 정신의 일부분을 소실할 겁니다. 사람이 양기를 빼앗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덥다고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퍼져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는 현상도 아니에요.
지방령에 대하여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는 귀신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밤에는 길거리를 떠돌던 귀신들도 아무 집에나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밤중에는 집안에 여관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당신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귀신들이라서 해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이런 귀신들은 대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귀신은 아예 고정적으로 집에 붙어 있는 귀신도 있어요. 흔히 지방령이라고 해요. 아마 있다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 낌새를 알 정도일 거예요. 다만 그게 귀신인지는 모르겠죠. 특히 집에서 고정적인 소리가 나거나 별 이유 없이 집이 소란스럽거나 할 때 대개가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왜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령이란 말 자체도 땅에 묵혀 있는 귀신이란 뜻이니 아마 귀신도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지령이나 힘에 의해 그렇게 돼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기에 쉽게 쫓아낼 수 없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 알다가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으니 정작 쫓아내고 싶다면 어쩌면 자기가 그 집을 나가는 게 훨씬 쉽고 빠른 해결 방법이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영안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 어렸을 적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바라거나 하지 마세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랍니다. 사람들의 말들 중에서 보면 자각몽이니 가위눌림이니 귀접이니 유체이탈이니 하는 현상들을 마치 하려면 할 수 있다 내지는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자각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영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을 마치 유이나 오락처럼 접근하는 건 다분히 문제가 있으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 방송 매체 등에서 여름철 남양 특집으로 저러한 주제들을 아무런 깊이 없이 흥미 위주로 기획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그렇게 뿌리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절대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데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저의 경험은 저의 경험일 뿐 독자의 경험이 될 수 없어야 실제로 직접 경험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남의 말을 들었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놓지만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의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질문에 답을 구하였으면 그걸로 양쪽 다 흡족한 것이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지 아시나요? 사람은 스스로의 수준 내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요.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겨지지 않는 현상이라든지 영험한 현상이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맞게 됩니다.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물과 결탁하게 하려는 등 사특한 모략 등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 절대 바깥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러듯이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 모두가 알아버리면 전 졸지에 괴짜나 무당, 더 나쁘면 정신병자로 전락해버리겠지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 무언가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런 무속의 길을 원했던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이건데 왜 그렇게 되냐? 라고 하셔도 전 그걸 논거를 들어가며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치밀하게 분석을 하거나 논리적 사고를 거쳐서 알아낸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제가 그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주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도저히 못 믿겠다.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증거도 없거니와 증거를 가지고 가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진 절대 못 믿으실 거려. 항상 머릿속엔 내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뭐하러 서로의 열량을 소모해가며 믿기 싫어하는 걸 굳이 믿으려고 하는지 그저 이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할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의혹이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점차 드네요. 예를 들면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실한 건 어떠한 영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버스에 타고 집에 가는데 찝찝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데 세상에나
지갑이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버스에서 그 찝찝한 느낌이 그거였었구나 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전혀 아무 일 없었다면 그 전에 찝찝했다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거래요. 더욱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진짜 미래의 지갑을 분실할 것이기에 내가 그 찝찝한 감정이 들었었는지.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의식의 공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도 인간의 행동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의식은 스쳐 지나가 잊혀졌다고 하는 것들이 무의식이 주워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인식하고요. 그런데 급사하여 자신의 죽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한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면 이승과 저승은 지경이 다르니까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르죠. 결정적으로 저승에서는 살아생전 인연이 있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답니다. 아마 그것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경우 충분히 최면요법 등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생의 경우 과연 그것을 알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전생 중에서 미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저가 뒤통수쯤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저도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위치에 그 사람의 혼백이 보인다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혼저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혼백은 아니지만 간혹 누군가 엎여있는 모습은 본 적 있어요.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머리하며 온몸에 이상한 게 덕지덕지 붙어있길래 저게 뭔가 은근슬쩍 가까이 갔는데 뭔가 너덜너덜한 게 붙어 있었어요. 형태는 뭉그러졌지만 제가 보기엔 아이가 붙어 있는 걸로 보였어요. 여학생의 표정은 무언가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있는 듯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여학생이 낙태한 아기들의 원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 여학생도 굉장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유독 공포 얘기 등에서 사람 등에 엎여있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대개 그런 귀신이 엎여 있으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시들시들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물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귀신이 엎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